안녕하세요. 이계열입니다. 오늘은 간호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겁을 많이 먹었고 또 지금도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어떤 일을 주로 하냐면요. 간호사들은 아주 어려운 일을 한다기보다는 작고 간단한 일을 수천 가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굉장히 많이 다루어야 되는데 아주 단순한 작동법이 아주 단순합니다. 한 두세 가지만 뭐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는 작은 그런 기계들인데 그 기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이 생긴 게 일단 두 개가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핸드폰만한 크기예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핸드헬드 스캐너예요. 그래서 그 속에 환자의 정보가 다 들어있고 제 이름으로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제가 맡은 환자들이 쭉 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환자를 클릭하고 그 환자가 그 시간에 복용해야 되는 약의 종류가 쫙 떠요. 그러면 이제 약을 준비를 해서 그 핸드헬드 스캐너를 가지고 병실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서 환자를 스캔을 해요. 그 다음에 그 환자가 먹을 약들을 다 체크를 하고 그 환자가 먹어야 되는 그 실제 약을 또 다 스캔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 환자가 먹지 않아야 되는 잘못된 약을 가져왔다. 그러면 스캐너가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약들이 전부 다 그렇게 다 스캔을 하게 돼 있어요. 환자 스캔하고 약 스캔하고. 그래서 환자에게 잘못된 약을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약 사고가 아주 100% 방지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많이 방지가 돼요. 그리고 혹시 이 약이 이게 그 이름을 보면은 또 애매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걸 가지고 가서 스캔을 해보면은 이 약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딱 나와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도수가 있잖아요. 약 용량 10mg인지 20mg인지 20mg짜리 두 탭인지 40mg짜리 한 탭인지 그게 이렇게 다 적혀 있는데 거기 가서 스캔을 막 하면은 그 약 용량이 잘못됐다라고 떠요. overdose라고 뜨고 underdose라고 다 떠요. 그래서 혹시 잘못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용량이 약간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20mg짜리 가져가야 되는데 10mg짜리만 가져가면은 그게 똑같은 약인데 이게 잘못 가져간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스캐너가 읽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다시 제대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한번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약을 가져가면 이제 그 피를 그 한 알이 예를 들면 10mg이다. 근데 그 환자에게는 5mg이 돼 있어요. 근데 5mg짜리 약이 없고 10mg짜리 약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가지고 가서 스캔을 하면 오버도즈라고 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몇 가지를 누르고 아니야 나 알고 있어. 근데 이게 필이 한계가 10mg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 나 이거 5mg이야 하면서 5mg이라고 입력을 다 해요. 그렇게 하면 다 이제 그게 끝이 나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그거 필 컬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넣고 반을 탁 컷을 해가지고 반만 마지막에 줘야 되는 거죠. 그 스캐너가 그것까지는 검사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거를 컷을 해서 줘야 되는데 그걸 다 기록까지는 했고 다큐멘트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약을 이제 봉투를 다 뜯어가지고 필만 다 꺼내서 약을 먹이기 전에 그거를 반을 탁 컷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그걸 까먹고 그 컷하지 않고 다
준 적이 있어요, 한번. 그리고 나서 아차 했죠, 아차. 근데 그렇게 그 기계들이 약을 잘못 주지 않게 메디케이션 에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로 기계나 이런 그 시스템이 막고 있는데도 보호를 하고 있는데도 그 마지막에 사람이 실수를 해서 그렇게 메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조금만 집중을 하면은 그 기계들이 시스템적으로 메드 에러가 나지 않도록 되게 많이 그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기계가 핸드폰만한 그 기계인데 그것을 작동하는데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요. 뭘 눌러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메디케이션이 한 시간, 2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물어요. 너 왜 이렇게 약을 늦게 주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걸 클릭을 하고 이유를 또 그 중에 골라가지고 메디케이션이 내가 주문을 했는데 빨리 제 시간에 안 와서 늦었다 랄지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하나를 클릭을 해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스캐너가 어떤 메디케이션은 스캔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맞는데 정확하게 분명히 맞는데 스캔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또 어디 뭘 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거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정확하게 아는데도 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그 금방 배우실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핸드폰을 잘 사용을 하시잖아요. 젊은 분들은 막 온갖 걸 다 잘하고 온갖 걸 핸드폰을 100%, 120%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 핸드폰이 바뀌었을 때 그거를 다 자기가 다 이렇게 설치할 수 있고 뭔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핸드폰보다 아마 그 활용도가 더 그 쓰임새가 더 적을 겁니다. 핸드폰보다는 그 하는 일이 더 적을 겁니다. 이 기계가. 그래서 그럼 할 수 있어요. 저는 핸드폰도 제가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바뀌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남편이 그걸 다 세팅을 하고 뭐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쫙 넘겨주면 제가 이제 그걸 보고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기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기계가 있냐면 또 핸드폰만한 기계인데 그건 진짜 핸드폰인데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핸드폰입니다. 의사들하고 연락하거나 간호사들끼리 연락을 할 때 그걸 쓰는데 이름이 보세라 폰이에요. 보세라예요. 보세라. 보이스 목소리에서 맞겠죠. 그래서 그 보세라 폰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이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닥터에게 예를 들면 환자가 어떤 하이퍼텐션 그 블러드 프레셔가 갑자기 너무 올라갔다 200이 넘었다 그 다음에 블러드 슈거 레벨이 막 200이 넘어갔다 300, 400이 넘었다 이러면은 이제 의사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담당 그 환자의 담당 의사가 누구인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하는 거죠. 문자를 보내요. 그게 이제 보사라 폰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도 들어가면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을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전화가 오면 이걸 항상 우리가 가지고 다니거든요.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다가 연락이 오면 바로 어디서든지 전화를 받고 연락을 취하는 그런 도구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하는 역할이 또 몇 가지가 이제 더 있는데 그래도 핸드폰보다는 기능이 더 아마 적을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다 100분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기계가 있냐면요. 펌프가 있어요. IV 메디케이션이 들어가는 그 펌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시간에 몇 밀리리터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눌러가지고 어떤 약이 얼마 정도의 속도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를 세팅하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노말 셀링 경우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노말 셀링. 그래서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봐가지고 드랍 딱딱딱 떨어지고 있는지 마지막에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거 가지고 시험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굉장히 두렵고 어렵고 막 그랬죠. 근데 지금 제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이제 그저 그 기계를 다루는 기본적인 노말셀린이나 락테이드 링어 뭐 이런 게 들어가거나 기타 그 다른 약 예를 들면 에나바이아릭이죠. 그런 게 뭐 페니실린이나 이런 게 들어갈 때는 노말셀린이랑 같이 걸어서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펌프를 통해서 환자에게 가게 되는데 그건 이제 두 개를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속도를 근데 얼마큼 들어갈지 이제 그런 것 정도는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파파파팍 누르고 파파팍 보지도 않아요. 읽지도 않아요. 이렇게 착착착 그냥 이제 아는 거죠. 그게 익숙해져서 그래서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금방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제가 헤파린 드립을 처음으로 했는데 헤파린 드립하고 지금까지 제가 배운 것 중에 그 블러드 트랜스퓨전 이게 아마 제일 어렵고 또 잘못되면 환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는 투 널스가 해요. 그 위트니스를 해야 되고 투널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같이 신빙 간호사는 당연히 이제 선배 경력 있는 간호사가 와가지고 그걸 다 지켜보든지 그 옆에서 다 이야기를 해줘요. 아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다음에 연결해라 그 다음에 뭐 눌러라 전부 다 끝날 때까지 딱 지켜서 그렇게 해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다 해요. 그리고 내가 그걸 이제 배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제 밤에도 제가 헤파린 드립을 처음 이제 했었죠. 그 프리셉터가 하는 거를 본 적은 있어요. 한 번. 근데 그게 몇 달 전이고 아무 기억이 안 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선배 간호사가 하는 거를 제가 봤었죠. 한 번 봐가지고는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그런 어떤 좀 환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약품들 처리는 거의 간호사 2명이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간호사들이 굉장히 막 의료사고 나가지고 환자를 죽이고 막 이런 일이 흔할 것 같지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없지는 않죠, 당연히. 그런 기계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팩튜브라는 게 있죠. 팩튜브. 예를 들면 입으로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배 이런 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그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튜브. 그 튜브도 속도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의 양이 어떤 속도로 들어가는지 그 레이트를 다 적고 이제 시작해야지 얘가 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걸 처음에 세팅할 때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런 펌프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몇 번 해봤습니다. 그거는 근데 굉장히 진짜 단순합니다. 저같이 핸드폰도 잘 조작을 못하는 사람 제가 진짜 기계치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아마 그 남편이 안 도와주면은 어떻게든지 배웠고 혼자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남편이 다 해주고 그걸 의지를 하면서 평생을 한 30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됐죠. 근데 하여간 그런 저도 좀 몇 번 해보니까 됐습니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혼자 합니다. 이제 혼자. 그 다음에
그런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K-패드라는 게 있는데 따뜻하게 해주는 핫패드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것도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패드가 그야말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이렇게 들어가, 따뜻한 물을 데워서 기계가 그 물이 따뜻한 물이 가서 이제 뜨뜻하게 해서 환자를 이제 그 통증이 있는 경우에 그걸 이렇게 되도록 하는 기계가 있는데 뭐 별거 아닙니다. 스위치 꽂고 거기다 물을 담아야 돼가지고 물을 담아가지고 스위치 꽂고 그 다음에 연결하는데 이 기계가 선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둘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걸 뽑으면은 얘하고 달라요. 그러면은 얘는 뭔가가 있어. 그러면은 저쪽에는 뭔가 없는 거에 꽂아. 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저쪽에 있는 거에 꽂아. 서로. 그 결국 보면 모양이 똑같아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원 버튼만 누르면은 한 10분, 20분 기다리면은 따뜻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거를 올더가 낮잖아요. 이 환자를 위해서 그런 게 올더가 낮다고 이렇게 떠요. 그러면 그거를 그 이퀴프먼트에 그 버세라가 있잖아요. 컴퓨터로 버세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걸 쳐요. 야, 이 환자 이거 올더 났으니까 갖다 주라. 그렇게 이제 해요. 그러면 알았어 하면 누가 갖다 줘요. 한참 걸려요. 그럼 가지고 오죠. 그럼 그거를 가지고 가서 환자에게 설치를 해주는데 제가 한번 이거를 처음에 할 때 물을 안 담았어요. 물을 안 담고 연결만 해준 거예요. 그 환자가 한참을 기다려도 이거 따뜻해지지가 않는다. 그러는 거. 그래서 나중에 가봤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물을 담아서 그렇게 하면 돼. 아주 간단한 기계였습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PCB 부츠라는 게 있어요.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은 한국은 환자들이 다 이거 그 펌프 들고 온 사방을 다 돌아다니잖아요. 한국 병원 그 환자들은 그게 문화잖아요. 복도에 다 환자들이 왔다 갔다 걸어다니고 심지어는 병원 바깥에 나가고 심지어는 제가 아는 36 서울병원은 그 바로 병원이랑 그 작은 산이랑 등산 코스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아주 환자들이 거기 산 한 바퀴 돌고 오고 그렇게 하는 걸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자들이 걸어서 복도를 돌아다니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한 몇 명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침대에만 누워있고 화장실만 갈 수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화장실을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베드사이드 커모드라고 변기 있죠. 변기통이 그 성인용 변기통인 거죠. 그걸 침대 옆에 갖다 놓으면 이제 침대에서 겨우 내려서 거기 변기통에 앉아서 거기서 볼일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유리널이라고 이제 남자분들은 이렇게 통인 거죠. 거기다가 볼일을 볼 수 있게 누워서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그 external catheter인데 pure wig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되게 쇼킹했습니다. 그 남자들은 되게 볼일을 밖에서 볼 때 되게 편하지 않습니까? 되게 쉽고 무슨 페트병 하나 있으면은 뭐 차든 어디든 아무 데서라도 사람 이렇게만 해가지고 볼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남자인데 여자들은 되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자들은. 근데 그 환자들이 이렇게 바나나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이 이렇게 석션 기계와 연결을 하면은 그 오줌을 이렇게 썩해요. 딱 그 자리에 맞춰서 딱 붙여놔요. 그러면은 그 바나나처럼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그 이제 오줌을 그 소변을 누면은 그걸 그 즉시 쫙 빨아들여요. 그 연결해가지고 석션 기계로. 그렇게 해서 그냥 누워서 그렇게 볼일을 보게 되는 거죠. 되게 그 기계가 저는 처음 봐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 작은 기계고 그 석션과 연결해서 석션을 뭘 어떻게 해야 그게 작동이 되게 하는지 뭐 간단하죠. 2번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처음에는 되게 긴장을 하죠. 근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해. 그 다음에
그 이제 제가 아까 PCB 얘기하다가 갔는데 PCB 부츠가 이 환자들이 누워만 있기 때문에 혈순환이 안 되고 그래서 피가 응고가 돼 버리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입원하면 거의 정말 모든 환자들이 헤파린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블러드 띵너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그것과 함께 그 다리에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한국에서 보면은 그 물리치료 받으러 가면은 이렇게 누워있고 다리에 이렇게 탁 하고 막 바람이 우 왔다가 빠졌다가 하면서 마사지를 해주잖아요. 꼭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리 북쫙 끼고 그 다음에 그것도 뭐 연결 2개 하고 그 기계가 전원을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리가 침대 다리 쪽에 있잖아요. 우리 다리가. 근데 대부분은 침대 머리 쪽에 벽 쪽에 콘센트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그 콘센트를 낑낑거리고 그 앞에까지 와가지고 꽂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그 라인이 그냥 지저분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침대 밑으로 막 넣었다가 막 이렇게 제가 했었는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침대를 이렇게 올려보면은 그 침대 다리 밑에가 콘센트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콘센트가 있었네 하면서 그 콘센트에 바로 거기다 꽂고 기계가 바로 거기다 탁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연결 탁 해가지고 전원만 누르면 돼요. 다른 거를 할 필요가 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원을 한 번만 누르면 그냥 그게 작동을 해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기계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기계들이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다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대하게 되면은 이제 막 겁이 나고 이거 어떻게 하지 굉장히 긴장되고 왜 이렇게 사람이 긴장이 되면은 그 머리가 까매진다고 그러잖아요. 까매진 하얘진다고 하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지만 핸드폰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라면은 정말 그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그런 기계들입니다. 여러 가지 기계들.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 아주 작고 단순한 일인데 그게 종류가 수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복잡하고 어렵고 그다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그 8월에 제가 작년에 시작을 해서 조금만 더 있으면 1년이 되는데 아직 1년이 안 됐는데도 무리 없이 일을 잘 하고 있고 또 모르는 거는 주변 간호사들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어려운 일 같고 또 공부도 어렵고 내가 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같이 기계를 모르고 저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도 막상 좀 해보니까 몇 번만 해보면은 금방 할 수 있더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이라도 새롭게 용기를 내시고 또 꼭 간호사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도전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면 하실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